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리십니까? 아니 저번 달에 전역한 김바로 병장 있잖아. 아, 왜 그 바른생활 사나이의 표본이었던 김바로 병장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친구가 여기 있을 때 월급 꼬박꼬박 모으더니 글쎄 그 돈으로 전역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싹 갚고 오로라 보러 아이슬란드 갔대잖아. 와, 부럽습니다. 부럽다. 아, 그 같이 전역하신 한탕진 병장님은 잘 지내십니까? 야 말도 마라. 그 형 군에 있을 때 쫌쫌따리 도박하더니 결국 모은 돈 다 날리고 나가서 신불자 됐대잖아. 듣자 하니까 빚 독촉에 시달려서 숨어 지낸다더라. 예?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야 너도 조심해. 응? 돈 잃는 거? 그거 한순간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병사 월급이 크게 인상되면서 장병내일 준비적금 등을 통해 군 복무 중 최대 2천만 원까지 저축 가능하다는 사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앞서 김 병장과 박 이병의 대화 속 전역한 두 병사의 사례처럼 같은 돈을 두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빚을 떠안고 전역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2025년부터) 병봉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병장 기준으로 인상된 봉급에 장병내일 준비적금까지 더하면 월 최대 205만 원 수준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사용까지 전면 허용되면서 병역 내 불법 도박 범죄도 함께 증가,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바일을 통한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 투자 확산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군 장병 불법 도박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적발자의 약 90%는 병사였고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도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 중개 사이트에 스스로를 현역 군 장병이라고 밝히고 대출을 문의하는 글도 크게 늘었는데요. 군 적금 매칭 지원금으로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만 더 땡기려고 합니다. 군 적금으로 충분히 변제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 느껴지시나요? 병사들의 도박 규모는 점점 고액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위 3명의 불법 도박 합계 금액이 58억 8천만 원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무려 85억 9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사이버 도박 관련 징계 건수는 300건을 훌쩍 넘었는데요. 심지어 군사법원에 넘겨진 장병들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 육군 상병이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한 해군 상병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도박 빚에 시달리던 병사가 동료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휴대폰으로 불법 도박, 코인 투자를 하는 군 장병이 늘면서 채무 조정을 받은 병사들도 최근 4년간 4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호호 뭐야 왜 이렇게 눈빛이 반짝거리는 건데? 야 짜샤 야 재밌는 거 봤으면 형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보고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병장님, 이 군인 한정 이벤트라지 말입니다. 이 게임머니를 충전만 하면 휴가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야 이거 전형적인 도박 미끼 이벤트잖아. 너 한탄진 병장 이야기 듣고도 정신 못 차렸냐? 아니, 제가 도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충전만 아 하면 됐고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줄라니까. 박이병처럼 게임머니를 충전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미 도박의 덫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엔 조금만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그 선택이 반복되면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아주 현명하게 나의 월급을 지키는 방법 함께 살펴보시죠. 군 장병 여러분의 월급 관리는 군 복무 기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월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시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 될 수도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황금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산은 일정 금액을 넘기면 자본소득이 붙어 훨씬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도박에 쓰일 돈을 저축으로 돌려 종잣돈, 즉 시드머니를 먼저 마련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건전하게 관리하면 정부 지원과 이자 혜택으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울 수 있겠죠. 군 복무 중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 바로 장병내일 준비적금을 활용하는 건데요. 장병내일 준비적금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월 최대 55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내가 낸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금 혜택을 지원해주고 5% 수준의 고금리 이자 혜택까지 제공해주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건데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 자격 확인서를 신청한 후 발급받아 출타 시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거나 나라사랑 포털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바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역 후 사회에 나와서도 정부의 청년 금융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시드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바로 청년 미래적금 상품을 활용하는 건데요. 청년 미래적금은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15만 원 정보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을 연장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장병 여러분들, 도박 대신 건전한 월급 관리로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절약과 저축의 선택은 결국 든든한 목돈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최근 군장병 여러분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주식, 펀드, 가상자산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투자에는 기회가 있는 만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상품 투자 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투자 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가 있는데요. 주식은 내가 주식회사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것으로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금 등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 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손해를 보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고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할 땐 과장 광고와 자칭 주식 전문가, 대박 추천 종목 등의 말에 쉽게 현혹되면 안 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되팔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 내용, 영업 실적 등을 꼭 직접 확인한 후에 투자하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발행기관의 실적과는 상관없어 주식보다 안정적이지만 발행기간이 부실하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펀드는 개인의 돈을 전문가가 대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나누어 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한 펀드 가입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펀드 가입 전 수수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뉴스나 SNS에도 자주 등장하는 가상자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실물이 없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말합니다. 온라인상의 정보로만 존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처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라서 처음 만든 사람의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가상자산은 생산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고 은행처럼 따로 보관할 필요도 없는데요.
실물이 없기에 도난 분실의 위험도 적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아 마약 거래나 도박, 불법 자금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요.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 탈세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 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 시 원금 손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땐 수익보다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도 꼭 점검하고요. 투자 전에는 금융회사 직원과 상담하고 정식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손실 보전, 이익 보장 같은 말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 급전 문제로 이어지면서 대부업을 찾게 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로 인해 상환 부담이 크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혹시 이미 불법 추심이나 협박, 과도한 이자 요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대응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긴급한 상황이거나 범죄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도박은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선택을 잃는 것입니다. 한 번의 베팅이 여러분의 신용과 이력, 전역 후 미래까지도 오랜 기간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군 생활 동안 모은 월급은 여러분의 가능성입니다. 지금의 올바른 선택이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의 전역 후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현명한 판단으로 건강한 군 생활, 그리고 건강한 금융 생활 이어가길 응원할게요. 파이팅!